코드 매니플레이션으로 개발 생산성 높이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13년차 안드로이드 개발하고 있는 강대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발표 슬라이드는 QR 링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QR 링크 판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 했으리라고 믿고 이제 다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코드 매니플레이션이란 무엇이냐? 한글로 그대로 해석한다면 바이트 코드 조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작이 무엇이냐? 저에게는 조작하면 뭔가 사건 조작, 은폐, 뭔가 이런 게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요.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기계를 조작하다의 그 조작입니다. 즉 바이트 코드를 다루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즉 오늘은 바이트 코드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지전능한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최신 언어 및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보일러플레이트를 감소시킬 수도 있고 AI 도구, 빌드 CI 자동화, 최적화 등을 통해 시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린트와 테스트 자동화 등을 통해서 유지 보수를 챙길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보일러플레이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발표하려 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바이트 코드 매니플레이션으로 개발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일러플레이트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는지, 그리고 바이트 코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마지막으로 바이트 코드 매니플레이션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오른쪽 화면에서 클릭 요소가 몇 번 클릭됐는지 알고 싶어요 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럼 요구사항을 좀 상세히 파악해 봐야겠죠. 일단 클릭 요소가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까요? 눈 좋으신 분들은 클릭 요소가 몇 개인지 바로 셀 수 있을 거예요. 한 21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앱이 그렇듯 클릭 가능한 요소는 훨씬 많죠. 그래도 일단 요구사항이 들어왔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버튼이 클릭될 때마다 몇 번 클릭되었는지를 알려면 셋온 클릭 리스너에 코드를 씹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다음은 버튼이 클릭될 때마다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 태그에 저장하는 식으로 몇 번 클릭되었는지 알 수 있는 로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중복 코드가 벌써부터 발생하고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생산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복된 코드가 있다면 함수를 정의해서 호출하죠.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를 increase 버튼 클릭 카운트를 통해서 처리했어요. 하지만 버튼 클릭은 액티비티에서만 발생하지는 않고요. 여러 군데에서 발생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래그먼트나 다른 커스텀 뷰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파일에 동일한 함수를 생성한다면 그것도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생산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공통 코드를 처리하는 util 함수 같은 걸 만들게 됩니다. 버튼 클릭 카운트 utils와 같은 임의의 util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버튼 클릭 utils increase 버튼 클릭 카운트를 호출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항상 셋온 클릭 리스너가 호출될 때마다 버튼 클릭 utils의 함수를 호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셋온 클릭 리스너 대신에 셋온 커스텀 클릭 리스너라는 확장 함수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함수 호출도 최소화할 수 있죠. 정리하자면 반복된 코드가 있다면 함수를 정의하여 호출하고 공통 util 객체를 활용하며 확장 함수를 정의하여 호출하면 어느 정도의 보일러플레이트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버튼에 위에 코드가 적용되어야 된다는 가정이 있다면 작업자가 확장 함수의 존재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실수에 의해 코드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하면서도 단 한 줄의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마저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뭔가
셋온 클릭 리스너 내부에 몇 번 클릭되었는지 알 수 있는 코드가 자동으로 삽입되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인 KSP였습니다. 과연 KSP로는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코틀린 공식 문서에서 발췌해봤는데요. KSP는 코드나 출력물 등을 생성하는 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뭔가 그럴싸한데? 라고 생각했던 찰나 KSP는 코드를 수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코드를 생성해서 중간에 삽입하는 것이지 생성이 끝이면 안 되거든요.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때 드디어 바이트 코드 매니플레이션이 등장합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바이트 코드 매니플레이션은 이미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 즉 바이트 코드를 대상으로 삽입하거나 변형하는 과정입니다. 즉 코드 생성도 가능하고 삽입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다행입니다. 그럼 안드로이드에서 바이트 코드 매니플레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안드로이드 그래들 플러그인의 인스트루멘테이션 API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뭔가 말로만 듣고 이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빌드가 되는 과정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안드로이드의 빌드 과정을 매우 간략하게 표현한 그림인데요. 컴파일러가 코틀린 코드를 컴파일하여 바이트 코드를 만들고 이를 D8 또는 R8 과정을 통해 덱스로 만들죠. 만들어진 덱스를 통해 APK를 만들게 되고요. 그럼 바이트 코드 매니플레이션 과정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컴파일과 D8, R8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를 플러그인에서 인터셉트를 하고요. 내부적으로 ASM을 통해 바이트 코드를 트랜스폼하게 됩니다. 트랜스폼한 바이트 코드를 통해 다시 D8, R8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조금은 어려운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놓쳤을 때는 샘플 코드와 슬라이드를 확인하면서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QR 코드는 GitHub 링크인데요. GitHub 링크에 리드미에도 발표 슬라이드 링크가 있으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스캔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코드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다음은 바이트 코드를 조작하기 위한 플러그인 코드입니다. 그래들 플러그인을 통해서 바이트 코드 조작을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플러그인을 설정하고요. onVariant를 통해 인스트루멘테이션 API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트랜스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이트 코드를 변형할 ASM 코드를 생성합니다. 아까도 ASM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그럼 ASM은 또 무엇인가요? ASM은 바이트 코드 조작 및 분석 프레임워크입니다. 기존의 클래스의 바이트 코드를 수정하거나 동적으로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ASM은 어떻게 동작할까요? 참고로 ASM의 약자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어셈블리의 ASM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클래스 A라는 코틀린 코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클래스 A에서는 메소드 A와 로그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틀린 코드를 바이트 코드로 보기 좋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바이트 코드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트 코드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해보고 ASM이 어떻게 이 바이트 코드를 탐색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ASM에는 크게 클래스 리더, 클래스 비지터, 메소드 비지터, 클래스 라이터가 존재합니다. 클래스 리더가 바이트 코드를 읽으면 클래스 비지터, 메소드 비지터를 통해 코드 삽입, 수정, 삭제를 하고요. 클래스 라이터가 그것을 다시 바이트 코드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클래스 리더가 클래스 A를 읽기 시작했다면 클래스 비지터에 비지트 코드를 호출하여 클래스의 변형을 시작하게 됩니다. 비지트 코드가 끝났다면 클래스 라이터에 비지트 코드를 호출하고요. 클래스 리더가 메소드 A를 읽기 시작했다면 클래스 비지터에 비지트 메소드를 호출하고 클래스 비지터는 메소드 비지터를 생성합니다. 메소드 비지터에서는 비지트 코드를 시작으로 각 바이트 코드의 명령어가 실행될 때마다 명령어 메소드를 비짓하면서 메소드를 변형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 인보크 스페셜이라는 바이트 코드 밑에 코드를 삽입하고 싶다면 비지트 메소드 인스트럭션을 오버라이드해서 다음과 같은 비지트 코드를 임의로 호출해주면 다음과 같이 바이트 코드가 삽입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코틀린 코드로 변환한다면 원래 이랬던 코드가 다음과 같이 log.v가 추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ASM이 비지터를 순회하면서 코드를 적용하는데요. 이는 ASM이 비지터 패턴을 차용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한번 비지터 패턴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 볼게요. 그럼 ASM에서 어떻게 바이트 코드를 삽입하는지 알았으니 바이트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볼까요? 자바 바이트 코드의 실행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은 바로 메소드 콜 스택, 즉 메소드 호출 스택입니다. 이 구조는 메소드 호출과 종료를 추적하고 실행 상태를 관리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단어가 생소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에러가 발생한 곳에서 메소드 콜 스택을 바라보고 있죠. 크래시리틱스 같은 곳에서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과 같은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까 봤던 예시와 동일하죠. 이 클래스에 메소드 A가 호출되면 스레드의 콜 스택에는 메소드 A가 스택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메소드 A 내에서 로그 메소드가 또다시 호출되면 로그 메소드가 스택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메소드의 동작이 끝나게 되면 차례대로 스택에서 제거되는 방식으로 메소드의 실행 상태를 관리하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스택에 쌓인다는 건 정확히 어떤 것들이 쌓이게 되는 것일까? 단순히 메소드 이름만 적혀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JVM은 단순히 이름만 저장하진 않고요. 메소드 하나를 실행하려면 그 안에서 사용할 변수도 계산을 위한 중간값도 그리고 실행 도중에 생기는 여러 데이터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JVM은 메소드 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스택에 올려놓습니다. 이 덩어리를 우리는 스택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즉, 스택 프레임은 각 메소드 호출 시 생성되는 실행 단위 공간입니다. 쉽게 말해 메소드가 실행되는 동안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메소드 전용 작업 공간인 거죠. 그런데 바이트 코드를 한 줄 한 줄 실행하면서 JVM이 무언가를 계산하거나 값을 임시로 저장하거나 혹은 변수에 접근하는데 어디에다 값을 넣고 어디에서 꺼낼까요? 그 공간이 바로 옆에 보이는 것처럼 로컬 베리어블 어레이와 오퍼랜드 스택입니다. 즉, 바이트 코드는 메소드 하나의 스택 프레임 안에서 로컬 베리어블 어레이에서 값을 가지고 오고 오퍼랜드 스택 위에서 계산하고 필요하면 다시 로컬에 저장하는 식으로 실행됩니다. 자, 이제 바이트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알았으니 예시를 들어서 한번 바이트 코드를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만약에 액티비티 내에 다음과 같은 메소드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바이트 코드는 이런 식의 구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다 보여준 건 아니고 이제 보기 좋게 제가 자른 것인데요.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aload는 로컬 베리어블의 값을 스택에 올리는 명령어입니다. aload 0을 하게 되면 0번째 로컬 베리어블을 스택에 올리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보통 0번째 인덱스는 this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메소드에서의 this는 액티비티를 의미하고 액티비티가 오퍼랜드 스택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getField는 스택의 객체를 소모하여 객체 변수를 스택에 올리는 명령어를 뜻합니다. 만약에 getField 바인딩을 호출한다면 this 객체, 즉 액티비티의 바인딩 변수를 스택에 올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getField 버튼을 또다시 호출하면 바인딩 객체의 버튼 변수를 스택에 올리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invoke dynamic은 동적 메소드를 호출하는 명령어입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람다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invoke dynamic은 생성된 동적 메소드를 스택에 추가합니다. 그럼 현재 오퍼랜드 스택에는 onClick 람다와 버튼 객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보크 버추얼은 스택의 값들을 소모하여 해당 객체의 메소드를 실행하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 인보크 버추얼 셋온클릭 리스너를 호출한다면 현재 스택에 있는 onClick 람다와 버튼을 소모하고 셋온클릭 리스너를 호출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이트 코드가 어떻게 동작되었는지 확인했으니 바이트 코드 매니퓰레이션을 해봐야겠죠. 아까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클릭 가능한 모든 요소가 각각 몇 번 클릭되었는지 알고 싶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죠.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동으로 클릭을 집계해주는 코드를 작성해보죠. 단 기존에 작성된 코드는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바이트 코드 매니퓰레이션으로 코드를 중간에 삽입해 보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디에 코드를 삽입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코드를 삽입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이제 기존 로직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저희의 목표는 onClick 내부 그리고 그 메소드 최상단에 자동으로 클릭을 집계해주는 코드를 삽입하고 싶은 것이 될 거예요. 정리하자면 onClick 람다의 최상단에 클릭을 집계하는 코드를 바이트 코드 매니퓰레이션으로 삽입해 볼 것입니다. 먼저 코드를 삽입할 위치를 알려면 타겟하는 곳이 어떤 바이트 코드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저만의 바이트 코드를 삽입할 것이니까요. 그럼 button.setOnClickListener 코드를 바이트 코드로 변환해 볼까요? 실제로 바이트 코드를 변환하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꽤나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아까 바이트 코드를 설명할 때 변환했던 코드라 조금 익숙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aload 0은 보통 this를 의미하고 getField는 객체에 정의된 필드를 가져오라는 명령어입니다. 즉 this.binding을 가지고 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다음에 또다시 getField를 통해 바인딩의 버튼을 불러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nvoke dynamic은 동적 메소드로 호출하는, 즉 여기에서 onClick 람다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onClick 람다에 코드를 삽입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즉 invoke dynamic을 통해 가지고 오는 람다가 우리가 코드를 삽입해야 할 진짜 메소드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ASM 코드로 만들어 볼까요? 다음은 클림 카운트 코드를 삽입하기 위해 만든 클래스 비지터입니다. 인보크 다이나믹이 호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람다를 찾는 메소드 비지터를 비지트 메소드 내에 생성합니다. 다음은 메소드 비지터 코드를 한번 넘어가 보죠. 저희는 메소드 내에서 인보크 다이나믹이 호출되었는지를 찾아야 하는데 이는 비지트 인보크 다이나믹 인스트럭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인보크 다이나믹 내부에 네임이 onClick인지 타입이 onClick 리스너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람다의 메소드를 반환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람다의 메소드 이름이 반환이 되게 되는 거죠. 클래스 비지터에서 다시 돌아와서 해당 람다의 메소드 이름을 저장하고요. 저장된 람다의 메소드 이름과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비짓하게 되면 그 메소드가 우리가 코드를 삽입해야 할 진짜 그 메소드이기 때문에 메소드 비지터를 또다시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메소드의 최상단의 코드를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메소드 비지터에서 가장 처음 호출되는 비지트 코드를 오버라이드해서 바이트 코드를 삽입하면 됩니다. 참 쉽죠? 그럼 이제 코드를 삽입해 봐야겠는데요. 삽입할 코드를 바이트 코드로 변환해 보면 역시나 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삽입은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이러한 바이트 코드를 메소드 비지터 내에 ASM 문법으로 그냥 삽입하기만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서 보이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aload 1부터 시작하는 바이트 코드가 있습니다. aload 1부터 팝으로 끝난 코드를 ASM 문법으로 삽입하면 다음과 같은 코드의 형식이 띄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메소드 코드터에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크리즈 카운트를 클릭했지만 여기 내부에는 인크리즈 카운트를 하는 로직은 없는데 카운트가 클릭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바이트 코드 매니플레이션의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제 앞으로 모든 온클릭 리스너를 트래킹할 수 있게 되었네요. 또한 저희는 보일러플레이트를 최후까지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시로 바이트 코드 매니플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기술을 막 쓸 수만은 없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디버깅이 어렵고 이제 AGP나 코틀린 버전이 바뀌면 코드를 다시 짜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현업에서 사용 시 굉장한 리스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활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점이 있다는 뜻이겠죠. 컴파일된 클래스에 직접 개입함으로 원본 코드의 수정 없이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예시에서 알아봤듯 반복 코드의 삽입도 굉장히 쉽게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활용해서 코드 흐름을 분석하고 최적화에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러한 바이트 코드 매니플레이션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을까요? 먼저 휴고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사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노테이션 디버그 로그에 어노테이션이 붙은 메소드의 성능을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음은 좀 익숙하신 것 같은데 파이어베이스 퍼포먼스 모니터링도 바이트 코드 매니플레이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어노테이션 애드 트레이스를 추가한 메소드의 성능을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코드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액티비티의 스크린 네임이나 이런 것들 자동으로 가지고 오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힐트 또한 바이트 코드 매니플레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엔트리 포인트 클래스 비지터, 아까 좀 요 비지터라는 친구 익숙하죠?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액티비티를 찾고 코드를 변형합니다. 정리하자면 바이트 코드 매니플레이션은 분명히 러닝 커브도 높고 까다롭지만 반대로 잘만 만들면 강력한 자동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을 다룰 때는 왜 사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스파이더맨의 명대사인데요. 이 발표를 이 문장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강한 힘에는 강한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바이트 코드 매니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아까 공유드린 링크와 똑같고요. 발표가 조금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미처 다루지 못했던 어노테이션 프로세싱이나 코틀린 컴파일러 플러그인과 같은 것들은 발표 자료의 부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샘플 코드에서도 코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오늘의 긴 여정이 끝났는데 긴 시간 발표 들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 들어서 감사합니다.